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1명을 뽑는 서울시장에 9명, 교육감 선거에 3명이 등록한 가운데 서울구청장에는 총 89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 기초의원 선거구 무투표 당선 지역도 3곳이나 됩니다. 5월 28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구청장은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장에 9명, 교육감에는 3명이 등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세 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 일대에 대해 서초구청장 후보들의 개발 계획을 살펴봅니다. 미군기지 이전 후 부지공원화 사업이 최대 관심사인 용산구에서 구청장 후보들의 3인 3색 개발 비전을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 보수 단일화 논의가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법을 두고 두 후보가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록도 마무리됐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각 1명이 본 후보로 등록하며 이 3자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각 후보별 핵심 공약을 송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서울교육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조희연 후보와 조영달 후보, 박선영 후보로 3명입니다. 먼저 조희연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형 미래교육, 혁신학교를 확대해 미래교육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 대표 공약이었던 외고 자사고 폐지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의 혁신정책의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더 담아내는 방향으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 비전을 제시해온 조영달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서울형 고교 학점제인 드림 캠퍼스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역량과 진로 계획에 따라 이웃 학교와 대학교, 지역 내 기관과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 중심 고교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인 에듀네비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탈정치 교육을 위해 교육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는 수업 방식의 변화는 물론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전면적인 배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선영 후보는 학교 선택권의 자유와 화장실, 도서관, 급식실을 선진국형 첨단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신뉴딜 학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시 선발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입 6년 예고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는 입시 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렁에 빠진 서울교육, 제가 건져 올려 21세기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미래 영재를 반듯하게 제가 키워내겠습니다.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된 서울교육감 선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술의 전당 일대를 서초 음악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세 번째 문화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서초구청장 후보자들의 구상하는 문화지구의 보존과 개발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는 예술의 전당 일대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개발 범위를 남부터미널까지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지구를 보존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자부심을 가진 품격 있는 주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 같은 거를 쓰는 운동을 한다던가. 자유한국당의 조은희 후보는 예술의 전당과 옛 정보사 부지, 샛빛 둥둥섬을
아트 트라이앵글 지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와 예술로 구의 품격을 높이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는 소통과 행정 지도를 병행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악기거리를 더욱 브랜드화하고 스토리화하면서 양측이 다 민인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행정 지도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도울 일은 계속 도와야 되겠죠. 바른미래당의 김용석 후보는 문화지구 지정에 대해 서초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선 아직 시기상조란 의견입니다. 아직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걱정할 단계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다음 단계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번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조순영 후보는 문화지구 지정이 달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지구의 경우 보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지역 경제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술 전당을 관광화시켜야 됩니다.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술의 전당 앞에는 외국인들 와서 물건도 싸게 사갈 수 있고 모이도록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달 말에 고시될 예정인 서초음악문화지구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개발과 보존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국가공원 조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뛰어든 3명의 후보자들은 각자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최초의 국가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데다 풀어야 할 현안도 남아있어 차기 구청장의 최대 과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후보는 잔류부지 문제와 오염에 대한 조사와 정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선대와 후대 모두를 아우르는 역사가 살아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원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만들고 이용을 해야 되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공원도 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500년, 1000년 뒤에 태어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 김경대 후보 역시 온전한 민족공원 조성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개발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용산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도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용산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용산 구민만을 위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어도 용산구청장이라면 그런 용산 구민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박홍엽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다른 색깔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세월 외국군 주둔지가 되어온 용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공원 부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 평 중에 10만 평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눈물겨운 그런 지난해 역사를 우리는 씻기 위해서 정말 살맛나는. 올해 말까지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용산 공원 조성. 어느 후보의 청사진이 공원에 녹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그동안 송파-을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을 보였던 바른미래당이 본선 진출자로 박종진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편 민중당이 뒤늦게 선거에 가세하며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태윤형 기자입니다. 후보 공천을 두고 내용을 겪던 바른미래당이 본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5일 박종진 후보를 최종 공천했습니다. 지금껏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선 1위인 박종진 후보를 공천하자는 유승민 공동대표 측과 당선 경쟁력이 있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을 전략 공천하자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측이 대립해왔습니다. 여기에 손 위원장이 돌연 출마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루 만에 손 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접으며 박종진 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박종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공천 갈등은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며 당의 화합과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민중당이 뒤늦게 후보를 공천하고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는 6.13 지방선거 최연소 출마자인 25살 변은혜 씨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문화국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 후보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제1야당 심판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승산을 보고 있는 구라고, 그런 의미에서 더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가 표밭 가꾸기에 한창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 논란이 일단락되고 민중당이 선거에 가세하면서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4파전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와 바른미래당 김상재 후보는 지난주부터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입장차를 보이며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 먼저 불을 지핀 건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구 중도 보수층의 대연합을 이뤄내겠다며 자유한국당 김영철 후보에게 단일화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방법은 끝장 토론과 여론조사입니다. 장영철 후보는 김 후보가 제안한 보수 단일화에 대해 시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실제 한 차례 후보 간 만남이 진행된 상황에서 양측은 단일화 방법을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장 후보는 지난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보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 전에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장 후보의 입장에 대해 김상채 후보는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당초 보수 야당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는 후보 간 논의되는 일에 입장을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해당 내용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강남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와 녹색당의 이주영, 무소속 김광종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불출마하는 성북구는 4명의 후보가 본선 경쟁을 치릅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곳이기에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어서 오시죠. 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4명의 후보가 그대로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이승노 후보, 또 자유한국당 민병훈 후보, 네. 또 바른미래당 노순국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 이렇게 4파전 구도로 성북구청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좀 낯이 익은 후보도 있고 좀 정치 신인으로 보이는 후보도 있는데 이 4명의 후보 모두 지역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고 있죠. 네, 4명의 후보 모두 성북과의 오래된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민병훈 후보와 바른미래당 노순국 후보는 성북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토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승노 후보와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도 성북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수십 년째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성북에 살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안다라는 것, 4명의 후보 모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승노 후보와 민병훈 후보는 성북 구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예. 노순국 후보와 박춘림 후보는 마을 활동가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네,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또 먹고 살기 좋은 동네를 좀 만들어달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에 따라 후보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이승노 후보는 경전철 동북선 착공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경전철 착공과 개통으로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꿈꿔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시정진을 통해서 2번에 걸쳐서 싸우다시피 해서
그 부분을 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이번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제 힘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 반드시 동북선 경전철은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민병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노순국 후보는 장이동에 밀집한 봉제 공장 활성화를 손꼽고 있습니다. 예. 봉제 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봉제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분식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 장이동에 이쪽에 있는 봉제업체들 이런 분들하고 또 많은 교류를 해서 그 바닥에서 그런 경제, 바닥 경제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봉제 산업도 여러 가지 그 신산업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일자리도 많이 좀 늘려나가는 그런 좀 특화된 산업으로 좀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성북구청장의 마지막 후보자죠. 네.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 역사관 건립과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자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성북구 지역사회 안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7개 대학이 있어요. 이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행객을 위한 유스스테 그리고 북한산의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북한산 케이블을 꼭 설치를 해서 성북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북구의 경우 여당 구청장이 8년간 구정을 맡아왔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나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도 적지 않습니다. 4명의 후보자 모두 40, 50대로 나이도 비슷하고 성북구에 오랜 시간 거주해오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온 부분 또한 닮아 있습니다. 세밀한 공약 비교를 통해 4년간 성북구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 자, 이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성북구청장 선거 판세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요즘 인터넷과 SNS 등으로 각종 악성 댓글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좋은 댓글을 달자는 이른바 선풀 달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백진희 기자입니다. 선풀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 선전으로 유권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6일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풀운동본부는 지난 11년간 악플 추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펼쳐온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이 선풀운동본부에서 진행한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이번 공명선거 선풀 서명 캠페인은 후보자가 선언문을 작성함으로써 악플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투표자는 악플로 후보자를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선풀 선언문의 서명 후 선언문 사본과 찍은 인증샷을 본부 이메일로 전송 및 전화 확인을 통해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선언문 작성 사진을 올려 가족과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명선거 선풀 선언문과 후보자의 인증샷 캠페인에 더불어 전국의 초중고대학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알리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해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여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백진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지난주 후보자 등록이 최종 마무리됐죠. 이달 말일부터는 후보들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우리 청년 기자단들에게 이 출발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주셨을까요?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게시물입니다. 동민지 학생이 20살에 떠난 첫 여행 사진이라고 하네요. 이 사진 속에 20살의 설렘과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죠. 20살의 첫 여행에서 느낀 새 마음과 설렘의 한 걸음을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민지 학생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점프샷입니다. 이종식 학생이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 더 높이 뛰어나갈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함께 출발해보자는 의견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이 사진처럼 힘찬 도약을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 함께 해볼까요? 시작과 출발이라는 단어와 왠지 매칭이 잘 되는 사진 같습니다. 출발선 앞에서 몇 번이고 고쳐맨 신발끈,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 청년들과 선거에 뛰어든 후보자들, 지향점은 달라도 그 각오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혜민 학생의 멋진 사진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출발이라는 단어에는 설렘과 기대라는 감정이 항상 동반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후 본격적인 출발을 했는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앞선 뉴스 시작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무투표 당선자가 서울 구의원에서만 6명, 전국적으로는 모두 86명에 이릅니다.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선거구 획득 논란 때부터 제기돼왔던 거대 정당의 독식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중요하다며 투표 없이 당선되는 상황. 6월 13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질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6.13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